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한 이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이른을 훌쩍 넘긴 이상훈 어르신. 그리고 서랍 속 흑백 사진 한 장. 사진 속 맨 끝자리. 창문 쪽 밝은 빛을 받으며 살짝 고개를 기울인 사람. 그가 오래도록 마음속에서 불러왔던 이름. 영희. 어쩌면 여러분께도 있겠지요. 우체국 창구 너머. 혹은 버스 창문 너머로 지나간. 그때 말 한마디 못해서 마음에 남아있는 사람. 오늘 우리는 그 이름을 조심스럽게 부르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용기를 꺼내 한 통의 전화를 거는 순간까지 함께 걸어갈 겁니다. 1969년 늦봄, 경남의 작은 읍내. 아침 햇살이 돌담 위로 번질 때면 상우는 논두렁을 지나 우체국 앞을 지났습니다. 그가 그 길을 좋아한 까닭은 단순했습니다. 유리에 비친 한 사람의 옆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단정한 머릿결, 창구 서류에 사각사각 펜을 달리던 사람. 이름은 영희. 상우는 우체국 문턱을 넘지 못한 날이 더 많았습니다. 대신 습관처럼 엽서 한 장을 사서 집으로 들고 돌아가는 일이 잦았지요. 엽서는 늘 빈칸으로 남았습니다. 쓰려면 쓸 수 있었을 텐데 그 빈칸이야말로 마음의 여지였으니까요. 그는 다음 날 또 엽서를 들고 돌아올 이유를 그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비가 오던 초여름 어느 오후, 우체국 안은 보슬보슬한 비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상우는 용기를 등 뒤에 업고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저 편지 봉투 하나만 주시겠습니까? 영희는 눈을 들어 웃었습니다. 보내실 주소 적어드릴까요? 아직은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잠깐의 정적, 빗소리만 또르르. 영희가 봉투를 건네며 말했지요. 괜찮아요. 어떤 편지는 보내기 전부터 우리를 살게 하거든요. 그 말은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보내기 전부터 우리를 살게 하는 편지. 상우는 봉투를 가슴 주머니에 넣고 비를 맞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름도 주소도 없는 마음이 그날 처음 문장이 되려 했습니다. 그 여름, 읍내 사람들은 하천과 둑길로 면민 소풍을 나갔습니다. 상우는 줄다리기 팀에서 줄을 잡았고 영희는 주민등록 서류 작성을 도왔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둑길에 노랫소리가 번졌습니다. 청춘은 다시 오지 않는다고. 영희가 작게 따라 부르는 걸 상우는 들었습니다. 그는 볼펜을 빌리고 싶다는 엉성한 이유로 다가갔지요. 볼펜 잠깐만. 영희의 손에서 건너온 파랗게 윤이 난 국산 볼펜. 상우는 엽서 모서리에 조심스레 한 글자를 썼습니다. 영. 그리고 멈췄습니다. 두 번째 글자는 아직 그의 용기보다 커 보였습니다. 돌려주던 볼펜을 영희가 가볍게 밀며 말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조금 더 가지고 계셔도 돼요. 그 순간 상우는 알았습니다. 말 대신 건네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볼펜 하나에도 의미의 온도가 깃든다는 것을요. 가을이 들어오던 날, 우체국 앞 게시판 쪽지가 하나 붙었습니다. 전근 시청 민원과 이름 끝에 회기. 이상하게도 바람에 먼저 흔들렸습니다. 영희는 바빠 보였습니다. 송금 전표를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창구 유리를 닦았습니다. 상우는 그날도 문턱을 맴돌았지요. 떠나는 날, 버스는 먼지를 일으키며 역을 빠져나갔습니다. 상우는 한 발짝 뒤에서 붙들지 못한 사람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가슴 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내 엽서에 두 번째 글자를 덧붙였습니다. 히. 이제야 이름이 온전히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엽서는 붙이지 못한 주소를 여전히 품고 있었지요. 세월은 바빠졌습니다. 상우는 군에 갔고 복무를 마치고 작은 공장에서 일을 배웠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살림살이는 빠듯했지만 하루 끝에 아이의 발을 씻기면 세상이 좀 더 견딜만해지는 그런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가끔 정전이 되어 라디오가 잠깐 멈추는 밤이면 서랍 깊숙이 엽서 꾸러미를 꺼내보았습니다. 모서리가 닳아 부드러워진 엽서들. 첫 장의 모서리에는 파란 잉크로 적힌 두 글자. 영희.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용기 하나만 더 있었다면. 하지만 삶은 그때라는 시간을 이제라는 이름으로 덮어가게 하는 법을
언제나 먼저 가르쳐 주지요. 몇 해 전 경로당 게시판에 전단지가 붙었습니다. 고향 동창회 50년 만에 모임. 장소 읍내 공설회관. 일시 다음 달 첫째 주 토요일. 그 글자를 읽는 순간 상우는 심장이 2번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도 그 이름을 한 줄로 쓸 수 있을까? 아니, 그 사람이 살아 있을까? 전단지 아래 작은 글씨. 문의 영희령 XXXX 손가락 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들고도 한참을 눌렀다 뗐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고 마침내 통화 버튼이 눌렸습니다. 여보세요? 동창회 문의하려고요. 예, 예. 성함이요? 이상훈입니다. 아이고, 상훈이네. 오랜만이다. 영희도 나온다고 했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상훈의 발끝에서부터 전기가 올라오는 것처럼 전율이 퍼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서랍 속 엽서들을 다시 세어보았습니다. 비로소 엽서들의 빈칸이 한 줄의 용기를 기다려온 시간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모임 전날 상훈은 오래된 구두약을 꺼냈습니다. 검은 가죽이 빛을 먹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 보니 이마에 주름이 지도처럼 보였습니다. 이 모습으로 가도 될까? 그는 중얼거렸지요. 한참을 서 있다가 거울을 향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얼굴로 가자. 이 주름은 그날 이후 내가 걸어온 모든 길의 증거니까. 양복 안주머니에는 엽서 한 장과 오래전 돌려받지 않은 파란 볼펜을 넣었습니다. 볼펜은 잉크보다 기억을 더 머금고 있는 듯했습니다. 공설회관 강당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세월을 확인하느라 분주했지요. 상우는 한쪽 문을 통해 들어섰습니다. 첫 발을 옮기는데 용기가 2번 필요했습니다. 그때 회색 카디건을 걸친 한 여인이 창가 쪽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영희였습니다. 둘은 가까이에서도 당장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먼저 움직인 건 영희였습니다. 장훈 씨, 이름이 소리가 되는데 50년이 걸렸습니다. 상훈이 대답했습니다. 영희 씨, 그 이름을 다시 부르며 그들은 그날 비 내리던 우체국 안으로 단숨에 돌아가 버린 듯했습니다. 그날 정근 간다는 말 제대로 못하고 떠나서 미안해요. 아닙니다. 그날 붙잡지 못한 사람이 접니다. 영희가 작은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이걸 우체국 정리하다가 주웠어요. 발신인도 수신인도 없는데 모서리에 2글자, 봉투엔 엽서가 있었습니다. 모서리에 파란 잉크로 적힌 이름. 영희. 아마 그쪽 분실물 서랍에 오래 있었을 거예요. 영희는 엷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이 엽서는 이미 오랫동안 나한테 도착해 있었던 것 같아요. 둘은 한참 이야기했습니다. 각자의 배우자 이야기, 아이 이야기, 아픈 시절 이야기. 영희는 몇 해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고 상훈도 아내를 오래전에 잃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빈자리를 메우려 그 자리에 앉은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각자의 세월을 서로의 언어로 번역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둘은 옛 우체국 자리에 세워진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영희가 말했습니다. 창구가 있던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 이상하지요? 상훈은 웃었습니다. 그때는 안으로 들어오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었어요. 둘은 두 길도 걸었습니다. 소풍 때 노래를 부르던 곳 강변에 앉아 상훈이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볼펜 왜 빌려주셨어요? 영희가 미소로 답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용기부터 같이 써보자고. 잠깐의 바람, 말들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서로에게 닿고 있었습니다. 헤어지기 전 영희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 제 번호예요. 가끔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오늘처럼 말이 필요한 날 전화 주세요. 상훈은 번호를 저장하며 손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눌러보지 못한 숫자들이 이제 비로소 목소리가 되는 길을 찾은 것입니다. 그날 밤, 상우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예요. 예. 알고 있었어요. 저편의 대답은 오래전 빗소리 같은 잔잔한 안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통의 전화를 함께 걸었습니다. 보내지 못했던 편지가 말이 되어 세상으로 나오는데 참 오래 걸렸지요.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에도 두 글자 또는 세 글자의 이름이 떠오르나요? 그 이름을 오늘 밤 목소리로 부르지 못하더라도 마음속으로라도 한번 불러보세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엽서가 되고 누군가의 볼펜이 됩니다. 보내기 전부터 우리를 살게 하는 편지처럼 그 이름을 조용히 불러주는 일만으로 우리는 이미 서로의 생을 조금 더 살게 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